일단 질문 나온 거 위주로 한번 진도 나가기 전에 보면은 38번. 일단은 그 29번이 진화론이었잖아.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떤 특정 학문,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현학적이기 때문이거든. 현학적이라는 건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 글은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읽기에는 너무 현학적인 거죠. 너무 지식을 뽐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번은 그 언어학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아, 이거 언어와 관련된 거구나. 그래서 이거 아연이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니? 2번이랑 8번. 28. 8. 28. 이 지문에서 결국엔 1번 문장 한번 보면은 학자들이 증명을 해냈다고 하잖아. 1번 문장의 첫 번째 줄 무엇을 증명해내냐면은 몸짓 있죠. Hearing people produce라고 하니까 그러한 청각 장애인들 말고, 즉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몸짓이라는 것은 그들이 얘기를 할 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대. 동시에 그 몸짓이라는 게 발화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서치 대도 여기에서 부사절 접속사거든. 언어와 몸짓이라는 게 co-expressive, 동시에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겨질 수밖에 없대. 결국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몸짓과 발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게 같이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엔 이게 주제문이거든. 몸짓이 말을 도와주거나 말이 몸짓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표현을 하는 거다. 표현을 하는 건 우리의 내부에 있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7번 문장에서 뭐라고 해?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 몸짓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야.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번역해주는 게 아니라 8번 rather, 오히려 또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처리 과정의 단위이다. 사고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처리 과정의 단위라는 게 결국 이 두 개의 조합이다. 결국에 말과 몸짓이 결합이 되는 게 최소한의 표현의 방식 단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5번부터 이제 6번은 그 몸짓 언어의 표현 특징을 얘기하는 거거든. 3번이랑 4번은 이제 그 몸짓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발화하는 그 언어의 특징에 대조되는 5, 6번은 몸짓 언어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여하튼 중심 내용을 알고 세부적인 거는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9번. 39번은 이게 무슨 소리냐. (1번) 문장 보면은 그 전문 지식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멤버가 될 필요가 있답니다. 관련 집단에 그 지식 보유자에 쉼표 다음에 for which 나오잖아.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일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쉼표 다음에 which만 나오면 얘 해석은 어떻게 해? 그리고 그것이냐. 근데 for를 붙여서 해석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그리고 그것에 for도 해석이 많지만 앞에 내용을 이미 이해했다고 하면은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멤버가 될 필요가 있다. 관련 집단에 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집단의 member가 돼야 된다. 쉼표 다음에 for which I will use the term.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행사 위치, 나는 그 용어 에피스토믹, 그 지식의 공동체라는 용어를 쓸 거라고 하잖아. 그럼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까? 위치의 선행사를 뭘로 볼 수밖에 없냐? 그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위치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해 주겠다는 건데, 즉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그 적절하게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순식간에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나는 사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 일단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6번 문장도 해석할 때 막힐 필요가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외부인들에게 심지어는 완전히 그 트랜스퍼런트, 투명한 관행 있잖아. 숨겨진 게 아니라 투명한 관행도 그 어떤 사람이 베일에 가려 있다는 표현을 한국어로도 하잖아. 근데 그 베일이라는 게 영어거든. 결국엔 장막에 가려져 있다, 비밀스럽게 지켜진다는 건데, 베일을 그 올리지 않는답니다. 비하인드 위치도 for 위치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것 뒤에 그러한 지식의 형태라는 게 숨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해석이 순식간에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내용도 이해가 되는 거지, 단순히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치의 선행사는 명백하게 뭐겠냐, 무엇 뒤에 그러한 지식의 형태가 숨겨져 있는 거겠냐. 그 장막 뒤겠죠. 무언가를 장막으로 가려놓으면은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조 파악 어려울 것도 없죠. 비하인드 위치니까는 얘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해석은 이미 했고 뒷문장은 어때야 되냐,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완전한 문장 오는 거니까 all hidden, 수동태 형태는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관련된 훈련과 지식에 그러한 습득이 없이 또 나오네. 그리고 그것은 수년이 걸리거든. 여기서 수년이 걸린다는 그것은 뭐겠어? 그 훈련과 지식 습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쉼표의 동그라미, 위치의 밑줄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 정보를, 공유가 되고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구조 파악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6번 문장이 지금 4줄로 되어 있지만 주절의 주어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주절의 주어는 뭐야? practices고 동사는 do not이죠. 적절하게 동그란 괄호로 묶게 되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긴 쭉대기 대시는 부연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로 뭐가 나오는 거야? 원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cannot make고, 그 사이는 동그라미랑 쉼표 다음에 위치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쉼표의 동그라미 위치에 밑줄 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하튼 1번 문장에 따르면은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그 집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3번 문장 보면은 가끔씩 애드미턴스 프로세스, 그 입회 절차라는 게 있대. 근데 이게 결합이 된답니다. 그 실험과 그 후보자의 능력의 실험과 결합이 된답니다. 4번 문장, 그 지식 공동체라는 게 비밀스럽게 유지가 됐거든. 무엇과 함께? 스트릭트, 엄격한 로열티 테스트가 있어. 너 얼만큼이나 충성심 있는데 아무나 그 지식 집단으로 들여와 주지 않았나 봐. 누구한테 그러한 충성심 테스트가 있어? 뉴 멤버, 새로운 멤버에게. 나 리스트는 특히. 왜 때문에? 무서워. 지식 집단이 뭐를 두려워해? 그 전문화된 지식이라는 게 떨어질까봐, 잘못된 손 안으로 떨어질까봐, 이걸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너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5번에서는 이제 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근데 일부 이런 흔적 있잖아. 이런 오래된 관행이 오늘날에도 있기는 해. 오늘날에도 그 지식 집단에 들어가려면 엄격한 테스트 보고 그러긴 하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the ideal, 이상, 그러니까 비밀로 유지되고 이러한 이상이나 기준이라는 게 개방성으로 변화했다는 거는 이제 너무 비밀스럽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공개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하니? 6번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자들에게 심지어는 완전히 명백한 관행조차도 아직 장막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식 집단에서 지식을 배우려면은 되게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유지된다. 5번 문장에 그래도 공개는 됐는데 6번 여전히 그 관행을 그 지식을 배우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지문이다. 그 다음 41번. 오히려 이 마지막 지문이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비유하자면은 그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3번 문장 봐봐. 3번 문장 보면은 얘들아 문학작품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이래. 그 문학작품이 거울이래. 근데 결함과 블라인드 스팟은 맹점이잖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점이거든.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해석하는 거고, 결함과 사각지대에 의해서 표시되어진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거울이다. 얘들아 너네 거울 보면은 그 거울이 있는 그대로 너네를 비춰주냐? 약간 좌우 반전도 돼 있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문학작품 또한 모든 거를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지문이 얘기하는 게 문학작품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하냐? 그렇지가 않다. 결함도 있고 맹점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마저도 어려워. 근데 4번 문장에서 1번 문장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톨스토이의 작품 있죠. 톨스토이가 쓴 문학작품이라는 게 hold up a mirror, 거울을 떠받치고 있다고 하잖아. 러시아 혁명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어? 이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는 게 무엇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거울을 떠받치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울을 비추고 있다? 결국에는 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 내용을. 근데 그 문학작품이 그 러시아 혁명을 그대로 보여주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고, 4번 문장에 따르면은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앞문장의 주어인 그 문학작품이거든? 얘들아 문학작품이 의미가 있대. 이게 4번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워. for은 여기에서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what they don't reflect, 그들이 반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 결국엔 문학작품이 배제하고 왜곡한 것 때문에 뭐만큼?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큼. 결국엔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큼 묘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거든. 이거 되게 어려워, 이 지문. 그래서 그 마지막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1번에서 여기서 거울이라는 거는 이 사람 거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학작품을 거울로 비유하기 때문에 거울이 나오는 거거든. 즉 문학작품이라는 건 우리에게 한 가지 버전의 현실을 제공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 어떤 관점에서? 포착이 될 수 없는 관점이죠. 그 거울 그 자체에서는. 소설에서는 나 지금 내가 톨스토이가 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이런 관점으로 소설을 전개할 거라고 그 소설가의 관점이 나오지 않아. 그냥 묘사만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소설가가 어떤 관점으로 그 소설을 썼는지는 직접적으로 문학작품에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12번 문장에서 뭐래? 이러한 관점이라는 게 우리에게 당연히 보이지 않지.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 이게 비유하자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문학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자면 너네 자신을 생각해봐. 너네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 그 중에 이화를 경험한다고 해봐. 그럼 너넨 뭐라고 믿어? 너네가 경험하는 이화가 진리라고 믿잖아.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사람이야. 그게 진리라고 믿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너네의 과거에
너네가 타고난 기질이나 양육 환경이나 경험이 축적돼서 이화라는 사람을 경험하는 거지. 너네는 너네 중심으로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있을 뿐이야. 그게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현실일 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결국에 너네가 현실을 인식할 때 보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문학 작품 또한 모든 거를 묘사하지 않고 묘사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묘사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문학 작품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데 우린 그걸 읽다 보면 어떻게 돼? 마치 그것이 전체를 반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진다는 거야. 너네가 바라보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오류처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 질문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난 이런 배경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뭔 말인지 이해돼? 문학 작품도 읽다 보면은 그냥 그게 마치 있는 그대로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글이다. 질문이 너무 어렵고. 여하튼 어떤 부분 고민해봐야 될지 한번 봅시다. 38번부터.